2022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8번 질문입니다. 이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여기선 지문 강의만 할게요. 지문 강의만 하고 스스로 한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우리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질문이랑 그리고 책에 따로 달려있는 해설지, 일단 이걸 보고 해결하기로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거는 강의 요청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보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의 아주 일개 구성 요소일 뿐이지 그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이고,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그 상품,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완전히 다 동질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라던가 그런 거를 해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상품은 다 똑같은 상품이니까. 그쵸? 그리고 시장에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초기 자본을 엄청 투자해야 돼. 이거 자체가 장벽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투자했던 돈 중에 일부를 아예 그냥 없어진 돈으로 생각을 해야 돼. 매몰 비용이야. 이럴 경우도 장벽이 있는 거죠. 돈이 아깝잖아요.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에 만약에 특정한 교란 요인이 생겼어요. 이때 단기 조정 그리고 장기 조정을 통해서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바로 조정 과정인 거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은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아. 이거 아이디얼 타입이라 그래요. 이상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 형태를 평가하는 기준, 가장 완벽한 기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현실 시장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먼저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단기 조정은 뭐라 그랬어요?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균형점은 어떻게 찾아가게 될까? 이거지. 시장 안에 개별 기업은 말했죠. 1문단에서. 여기 1문단에서 뭐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죠? 완전 경쟁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기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그 가격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가격대로 만들었을 때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를 계산해야 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시장의 수요 곡선은, 그 수요 곡선은 가격에 딱 맞춰가지고 수평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요 수평선 곡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물건을 팔았을 때, 하나를 팔았을 때 이 P라는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수입 곡선은 뭐죠?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팔았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수입인 거죠. 한 개 수입 역시도 P로 일정하죠. 곧 수요 곡선은 한 개 수입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평선의 Y축의 값은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계 수입, 지금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이윤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되므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한계 수입 곡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 하려면 또 지문 하나를 가져와야 돼서 받아들이고 넘어가서 이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량 Q를 결정하게 된다. 그냥 이대로 따라가지고 가면 됩니다. 한계 비용 곡선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얘들이 교차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한계 수입 곡선이랑 한계 수입 곡선이 이 P라 그랬죠. 바로 여기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가격이 P일 때 P와 한계 비용 곡선이 접하는 교차하는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날까 보니까 이게 C라는 지점에서는 그거잖아요. 내가 수입을 얻었을 때 그거죠. 근데 물건을 만드는 건 그 물건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인 돈하고 이득 사이에 얼마만큼 가져가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들인 돈, 내가 들인 비용, 그리고 판 가격 이 둘이 이득이어야 생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평균 비용 곡선을 봐야 된다 이거야. 상품 하나당 평균적인 생산 비용이죠. 즉 평균 비용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 C점에서 공급 균형점이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 기업의 경우 평균 비용 곡선으로 쭉 내려보니까 딱 이 B지점에서 만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CQ라는 이 거리는 하나를 팔았을 때 기업이 얻는 수입인 거고, 그리고 BQ는 기업이 하나를 만들 때 이 시점에서 균형이 결정이 됐을 때 기업이 하나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 CB라는 바로 이 구간이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 이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둡게 칠해져 있는 이 사각형이 바로 기업의 총 이윤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서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기업은 생산하는 비용보다 팔아가지고 얻는 이득이 적으니까 그만둬야죠. 이 기업에 지출한 비용 중에 매몰 비용 뭐예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다, 아예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손실을 보는 순간 생산을 중단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림 1에서 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바로 요 점 있죠. 이게 이것보다 가격이 더 내려갔을 때는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을 해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해주는 어떤 점? 생산 중단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생산 중단 가격, 이 점이 있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생산을 안 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생산을 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미 하나를 압니다. 두 개를 압니다. 가격이 P일 때 C라는 지점에서 이 기업은 생산을 한다 그랬어요. 한계 비용 곡선과 이 가격 수요 곡선, 한계 수입 곡선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 그리고 이 생산 중단 가격보다 더 가격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 기업은 생산을 하지 않는다. 생산량이 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아래는 바로 생산량 0인 구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가격보다 더 아래의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는 이 기업은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이 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급 곡선은 생산 중단 가격 아래 지점까지는 바로 요 Y축과 똑같은 라인을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생산 중단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때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냐, 어떤 점에서 공급을 결정하게 되느냐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알죠. 이미
T라는 지점에서 한계 비용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이 아래의 어떤 점, 이 위에 어떤 점이든 간에 그 가격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세하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쭉 그어서 한계 비용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정한다. 여기서 올라가면은 만나는 점에서 정한다. 가격이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해서 한계 비용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 구간에서는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뉘어진 동떨어진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요만큼 높아지면은 여기에서 수요 곡선이 생성이 될 거고 한계 수입 곡선이 생성이 될 거고 이것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공급을 결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계 비용 곡선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쉽지 않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그림을 미리 좀 띄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 경쟁 시장 안에 기업들이 양이나 음의 이윤을 갖는 단기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알죠?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인 생산 중단 지점, 생산 중단 뭐라고 했죠? 생산 중단 머시기 있죠? 거기에서 위냐, 아래냐, 가격이 위냐, 아래냐,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양이나 음의 이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기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지속적으로 양의 이윤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생산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려 들어오겠죠. 언제까지? 이윤이 점점 줄어가지고 0에 수렴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점점 나가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감으로써 이윤이 점점 올라가게 돼서 0에 수렴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이는 별다른 교란 요인 없이 장기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 장기 균형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어떤 상태?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미리 해드렸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점점 나가거나 점점 들어와서 더 이상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올 그럴 유인이 없을 때까지. 어떨 때 그게 없어야 돼요? 이윤이 거의 0인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평균 비용 곡선이라는 것이 원래 이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었는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인 생산 중단 지점 그것이 바로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 한계 비용 곡선 뭐였죠? 공급 곡선이었죠. 이것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 위부터는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라 그랬죠. 이 녀석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균형 지점과 생산 중단 지점이 세 가지가 만나는 여기에서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생성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지문에서 이게 어디까지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여기는 이제 또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런데 이윤이 0인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윤이 0인 거잖아. 왜냐? 한계 비용 곡선과 이 수요 곡선, 한계 수입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과 평균 비용 곡선과의 가격 차이가 기운의 이윤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 가격 차이가 없다는 말은 이윤이 0이라는 거잖아. 이윤이 0인데 이 기업은 어떻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윤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라 이거예요. 기회비용은 뭐다? 만약 이거를 다른 데 투자했으면은 벌 수 있었던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투하 자본은 또 뭐죠? 사업에 실제로 들인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대요. 이것은 정상 이윤이라고 불리는데 이윤이 0이라는 말은 뭐냐? 기업이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 그리고 정상적인 이윤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투하한 자본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정상적인 이 정도를 들였으면 이 정도를 수익을 당연히 이뤄야지 라는 그걸 제외한 거란 말이에요. 그 기업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윤들을 제외를 한 상태에서 그런 이윤을 제외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어떤 이윤들만 계산을 해보니까 0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기회비용이라는 녀석은 이만큼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윤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거지. 하지만 이걸 경제학적으로 바라본다면 경제학적 이윤, 회계학적 이윤, 다른 거 우리 기억나죠? 우리 2학년 지문 풀 때 제가 경제 지문 이빠이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회계학적 이윤, 경제학적 이윤, 기회비용을 빼고 안 빼고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윤이 사실은 숨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도태될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의 세 번째 조건은 수요량,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시장에서나 충족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조건. 여기서도 이 균형점에서는 이제 Q로 같죠. 그림 2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P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의 높이와 같을 때 이 모든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여기서 세 가지 조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맞나요? 아니면 더 위인가요? 세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 이거야. 제가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그쵸? 이것이 바로 장기 균형점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둘째가 어딨냐? 두 번째 조건, 요렇게.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는 측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되게 바람직하게 여깁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했잖아요.